이제 마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6단원 오늘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죠. 발달이 아니라 발단. 이 사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 작품은 문학 작품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신랄한 풍자와, 지금 풍자가 영어로 뭡니까? 우리 satire. 이 풍자가 들어가 있는 소설이죠. 공상과학 소설이고, 이 풍자를 통해서 완전한 평등, 온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실상, 허울을 벗겨내는 겁니다. 사실 평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것은 이제 작가의 경험하고도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에서 느꼈던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배경 지식을 얘기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전부 다 평등한 사회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평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핸디캐퍼 제너럴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죠? 그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평등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평등을 뭐로 한다? 강압적으로 장애,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신체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게추를 단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흩뜨리는, 귀에 꽂는 라디오를 통해서 송신음을 보낸다든지, 이런 주파수 이런 거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주인공 부부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 작가가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라는 것을 유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 작품은. 자, TV를 보면서, 멍하니 TV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인이어에서 나와 있는 그 버즈버즈 하는 윙 소리, 송신기의 소리가 송신기를 차고 있지 않은 그 아내에게는 뭔가 약간의 부러움의 대상, 나도 그걸 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려 말하면 그거는 이제 아이러니, 반어적으로 하면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HG의 수장이라면 이 소리를 갖다가 좀 더 이쁘게 만들 텐데 라고 하는 쓸데없는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아들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아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끌려갔다만 나왔는데, 아들 얘기를 누가 꺼냅니까? 남편이 꺼내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인 해리슨이라면 좀 더 나은 HG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 얘기가 담고 있는 말이 뭐다? 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본문이 그냥 설명문이 아니라 문학작품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소설에 담겨있는 맥락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서 133페이지.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의 귀에 버즈라고 다시 한번 송신기가 귀에서 버즈를 보냈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Boy, said Hazel. 헤이즐이 boy, 이거는 지금 실제로 소녀는 없지만 oh man 하고 똑같은 거야. 저런, 이런 뜻이죠. 나 들었어. From all the way. all the way면 항상입니다. 그냥 always. 항상, 계속해서 across the room.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윙윙 소리가 왜 어떻게 하면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건드리나를 갖다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독자로 하여금 이 소리는 방 건너편에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귀에 꽂고 있는데 방 건너편에 들릴 정도의 높은 소음인 거야. 그거를 귀에다 꽂고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건너편 방에서 계속 들렸어 라고 얘기했죠. 지오지는 그의 귀를 붙잡았다. And 그리고는 started trembling, 떨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몸을 떤다는 것은 어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뭐 분노에 치민다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떤다라는 표현을 쓰죠.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아야라는 표현이고요. it이라는 건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소대꾸문입니다. so와 대시 떨어져 있죠. so 형용사 대절.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다. 소리가 너무 커서 눈물이 formed, 형성됐다. under his eyes. 그의 눈 아래. 다시 말하면 눈물이 맺혔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였으면, 괴로웠으면 몸 떨면서 악 하면서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You look tired. 당신 피곤해 보여 라고 헤이즐, 아내가 말했어요.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권유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Put your head down. 머리를 낮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 on the couch. 너의 머리를 낮추는 게 어때? 소파에. 다시 말하면 카우치는 일반적인 소파가 아니라 긴 누울 수 있는 널찍한 그런 소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파에 머리를 눕히는 게 어때? 좀 쉬는 게 어때라는 얘기예요. 소파에 눕는 게 어때? You can rest your handicap back as well. 자, 여기서는 rest가 동사로 쓰인 거죠. rest라는 거는 원래 휴식이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쓰게 되면 휴식이란 뜻하고 앞에 더가 붙게 되면 이 rest는 휴식이 아니라 이건 나머지란 뜻이 있습니다. 나머지. 너희들 수능 가게 되면 the rest of 어쩌고저쩌고 뭐뭐 중에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휴식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can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rest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겁니다. 휴식을 취하다, 편하게 하다. 즉 너는 뭘 할 수 있냐면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어. 너의 핸디캡 백 또한 as well. 문장 맨 마지막에 as well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as well은 그냥 to입니다. 또한, 역시, also죠. 뭐뭐도 또한. 그러니까 핸디캡 백도 또한 쉬게 할 수 있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지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인이어에다가 지금 귀에다가 꽂아놓는 라디오에 대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방도 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핸디캡 백. 자, 핸디캡 백을 가방을 달고 있다는 얘기. 이미 발레리나에서 신체적인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게추를 달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그럼 핸디캡 백을 달고 있다는 얘기는 조지는 지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도 일반인보단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핸디캡 백도 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in George's handicap bag were. 자, 이렇게 나왔죠. 또다시 전치사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명사가 나왔으면 이거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 뒤에 있는 거다. 그냥 강조를 위해서 도치한 거다. 해석법은 그냥 바꾼 겁니다. 의미가 바뀌진 않으니까. 왜? A는 B다를 B는 A다 써도 다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순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조지의 핸디캡 가방 안에는 were placed, 놓여 있었다. several lead balls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납공이. 자, 중요한 건 여기 나온 이 L-E-A-D 이 단어를 우리가 동사로 할 때는 이끌다, 리드한다로 해서 리더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lead balls, 이거는 지금 명사죠. 발음 기호가 L-E-D입니다. lead예요. 납이에요. 납. 광물 중에 하나. 그 철 성분 같은, 철과 같은 그런 납입니다. 납덩이. 그죠? 그리고 납으로 된 공들이에요. 납으로 된 공들이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자, 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무게적입니다. 무게. 우리가 다른 데다가 광물, 이 납이 뭐 쓰인 데가 뭐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잠수부들이 대부분 쓸 때 여기 무게추 대신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괴 모양 해가지고 중량을 늘릴 때 쓰는 게 이 납입니다. 질량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핸디캡 가방에 납으로 된 공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건 신체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조지가 신체 능력도 평상인보다는 높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These prevented him. prevent 나왔죠? 아까는 keep이 나왔죠? 지난번에는 from이 있습니다. 막는다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당연히 공이에요. 납으로 된 공들이 막았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것을? 달리는 것을. 너무 빨리 달리는 것을 방해했다. 평상시 속도로 달려. 너 100m 13초 뛴다고? 안 돼. 공 달고 한 18초 뛰어. 왜? 이게 평균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What? 뭐라고? You've been so tired lately. 자, 아까는 You look tired. 피곤해했으니까 You are tired를 써야 되는데 lately가 있어요. 최근에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라는 건 한 시점이 아니라 최근이라는 건 지금부터 일정 시간, 과거로부터 어느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뭐다? 완료 시간이다. 두 지점을 연결하는 건 완료예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건 현재, 과거, 미래 한 점이겠지만 최근에 그러면 딱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You have been so tired lately. 굳이 용법을 따지자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since나 for나 how long 이런 것들 갖다 불러서 최근에 당신 너무 피곤했어.
여보 라고 헤이즐이 말했다. If only we could cut a few holes in the back 했습니다. if는 원래 만약인데 if only라고 했으면 가정법 중에서도 특정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우리가 할 수 있기만 하면 좋을 텐데 뭘 할 수 있으면 cut, 잘라내는 거죠. a few holes, 몇 개의 구멍을 잘라낸다. 그럼 뭐야? 구멍을 판다는 얘기요. 가방에 구멍을 낸다는 거죠. in the back. 그리고 take out a few balls. 납으로 된 공 몇 개만 꺼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이 부분에서 여자는 귀에다가 이 라디오를 달 필요도 없고 가방을 찰 필요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체제 수능을 살면서 그냥 멍하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통제하더라도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자신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방금처럼 이 대사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하고 있는 거 하면서 피곤해 보이니까 구멍 빼가지고 공 몇 개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체제하에서는 불법이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은연중에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능력은 제한해도 사람의 본성인 감정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 체제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대사가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문학시험이 되니까. 그냥 알아만 두란 얘기야. 자, 하여튼 와이프가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멍 좀 내서 공 좀 몇 개 뺐으면 좋겠는데 if only. I don't think about it anymore. not 하고 anymore 뭐이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그냥 나의 일부야. 그럼 여기서 it은 뭐냐? about it의 it. 그 다음에 it is just a part of me. 핸디캡 가방을 얘기합니다. 가방을 남편은 이제 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아주 지극히 평범해서 제약이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체제에 그냥 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지만 체제에 의해서 억눌림 당해서 처음에는 뭔가 생각을 했지만 곧 이내 순응하는 사람. 남편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핸디캡 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더 이상은 생각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야? 본인도 이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기도 한 겁니다. 있죠? 자, 생각지 않아. 그냥 이제는 나의 일부야. 이 순응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체제에 녹아든 사람들입니다. 와이프와 남편은. And anyway, 그리고 어쨌든 간에 if I did it,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한다면,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 이 대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남편은 이제 이 HG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 사회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쪽이란 얘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만약에 이런 범법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속뜻은 뭐야?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겠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에휴 나 하나쯤이야. 니들 많이 듣잖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누구나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이 사회는 무너질 거예요. 횡단보도 나 하나쯤이야. 쓰레기 나 하나쯤이야.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건 뭐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어? 1961년에. 이 작품은. 자, pretty soon. pretty soon 했으면 pretty soon은 꽤 아주 금방 We would be back in the dark ages again where everybody would be competing with everybody else. 자, 이게 뭐냐면 남편이 체제에 순응하는 이유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남편은 지가 뛰어난데 진짜 무능한 건가? 왜 그냥 받아들이지? 남편이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 돌아갈 거란 얘기야. 암흑기로 Dark Ages. 어두운 시절로 돌아가게 돼. 다시. 그때 where 동그라미죠. 어두운 시절. 여기 나와서 이 시절이 when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where로 받았어요. 관계 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경쟁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만족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은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잖아 라는 얘기예요. 능력대로 하지 않는 사회니까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즘에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야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좀 보장해 주는 게 있잖아.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안에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세뇌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surely you don't want to live 너는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In that kind of world in에서 어디에 그래서 that은 전치사 뒤에 선생님 that 못 나온다면서요. 아니 여기에서 that은 지시형용사야. 그러한 종류의 세상 that kind of world 이겁니다. 거기에서 즉 그러한 종류의 세상이란 건 경쟁을 하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잖아.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어? 와이프는 지극히 평범한데 당신 그런 게 좋겠어? 당신 그럼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Do you really think that possible? 당신 정말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아내의 말이죠. Buzz, buzz. 다시 윙, 윙. 아주 높은 소리가. 버저가 조지의 귀에 울렸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해? 라고 하면 응, 나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타이밍이 또 뭐야? 생각 자체를 끊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지,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 이런 거 자체의 구상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즉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자들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헤이즐이 아유 됐어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라고 했습니다. 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자 이제 사건이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간 부분이 이제 사건의 이제 전개 과정인데 이제 사건이 나올 거예요. 이제 사건이 전개되다가 이제 절정을 취하다가 갈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도입부라고 봐야 돼요. 사회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텔레비전 나오는 이 부분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갑자기 인터럽트 되었다. 인터럽트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해받았다.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보고 있었습니까?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중단됐어요. 뭐 때문에? 뉴스 블래튼이에요. 뭐뭐로 인해서. 블래튼 하면 원래 블릿 여기서 나오거든. 블릿은 원래 총알이에요. 총알에서 나온 단어로 블래튼 하면 속보입니다. 총알처럼 빠른 소식이란 뜻입니다. 블래튼. 그래서 게시판 중에서도 뉴스 속보 이런 거 할 때 블래튼 나오죠. 뉴스 블래튼 하면 뉴스 속보 때문에 중단됐어요. It wasn't clear at first. 자, 여기서 it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치 않았다라고 해석하려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what the bulletin was about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it은 해석 안 하고 what 이하를 보는 겁니다. 요게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2쯤 끝나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를 학교에서 it과 that으로만 한정지어서 그동안 봤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지 우리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이 있는 것들이라면 모두 다 진짜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관계사도 다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나오고 나서 it is, 여기는 it was 나오고 나서 여기에 뭐뭐합니다 라고 형용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너희들이 익숙한 것은 뭐냐? it이 가주어니까 여기는 대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이게 가주어의 정석이야. 근데 이 패턴만 배우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접속사가 가능하다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애들도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o, which, whom, which 다 가능해요. 그리고 관계부사 when, where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that을 포함하고 있는 what도 당연히 가능했죠. 여기 나온 부분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독해로만 알고 있고 요것을 가주어, 진주어 주관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what 이하는 wasn't sure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 속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라는 얘기죠. What the bulletin was about. 속보가 뭐에 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처음에는 분명치 않았다. The announcer, 아나운서가
코마 나왔죠. Like all announcers. 모든 다른 아나운서들과 마찬가지로. 자, 이 얘기를 코마를 갖다가 지금 넣어서 일부러 설명한 이유는 아나운서는 대부분 공채 일반적으로 하면 좀 막 유식하고 말도 똑같이 똑바로 하고 이런 데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아나운서인데 다른 모든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아나운서도 일반인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나운서 다 똑같대요. 심각한 스피치 임페디먼트가 있었다. 자, 신기하죠? 스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페디먼트는 장애, 디스어빌리티예요. 언어 장애가 있어요. 발음 장애가 있대요. 웃기죠? 아나운서는 평상인들보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발음이 정확하거나 또박또박 읽고 목소리도 좋아. 그죠? 그런데 이걸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인데 오히려 이렇게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아나운서들의 능력을 얘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된 거죠. 말을 더듬는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나운서가 gave up, give up의 과거형입니다. gave up은 포기하다, 그만두다, stopped, 멈췄어. 아나운서는 지가 말하려다가 멈췄어. 그리고 나서 코마 다음에 handing 분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and he 그가 아나운서가 건네주었다 라는 얘기합니다. 건네면서 그의 sheet of paper 종이를 페이퍼는 복수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단위를 쓰죠. 단위를 쓰는 단위는 sheet입니다. 종이 또는 피스를 써도 됩니다. 발레리나에게 종이를 건네주었다. 자, 웃긴 건 뉴스 속보를 하는데 뉴스 속보 카메라 바뀌어서 뉴스 속보입니다 해가지고 무슨 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발레리나 춤추다가 그 자리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속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지금 발레리나 있잖아 같이. 그지? 그러면 이거 뭐 다른 세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 참 소설 머릿속에 그리면 되게 재밌지 않냐? 이 세상? 그러니까 세트도 따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특별한, 왜냐면 이거는 얘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등인데 무슨 공간을 위한, 로맨스를 위한, 액션을 위한, 또는 춤을 위한, 뉴스를 위한 이거를 이미 따로따로 만들어둔다는 것 자체가 평등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춤추다가 뉴스도 그 자리에서 해. 끝나고 나면 광고도 그 자리에서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 평등이라고 니들이 말하는 작가의 까는 풍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아나운서가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뭐해? 지가 안 하고 옆에 발레리나에게 줘요. 네가 지금 속보해. 자, 그것도 이거 뭐야? 얘네가 말하는 평등을 까는 겁니다. 뉴스 속보를 굳이 아나운서가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얘랑 능력 똑같은데? 누가 해도 상관없잖아. 네가 읽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asked her.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 나오는 if를 잘 보세요. 뭐뭐인지를 물었다. 그러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에요. whether의 뜻입니다. She could read it for him. 그녀가 읽어줄 수 있는지 무엇을? 그 종이를 그를 위해서. 나 대신 좀 읽어줄래요? 딱 이렇다는 얘기야. 자, 이 문장에 별표를 칩니다. 시험에 문장이 하나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을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접 화법은 직접 화법을 갖다가 반대 내용은 아니고 화법의 변형인데, 직접 화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대화체인 우리가 말하는 따옴표, 큰 따옴표가 들어간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은 간접 화법이에요. 자, 뭐라고 썼냐면 he asked. 그는 물었어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에게. 뭐 할 수 있는지를. if she could read it for him. 자,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나타낸 거야, 상황을. 제3자의, 간접 화법은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 직접 화법은 A와 B의 두 대상의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말은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건 우리가 보는 독자의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그를 위해서 종이를 읽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것이 직접 화법으로 가면 뭐로 갑니까? He asked.
그리고 나서 여기 따옴표 들어야지. 직접 화법이니까. 얘가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로 바뀌어야 돼.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 이거 읽어줄 수 있어? 이거죠. 자, 요거 이해됐습니까? 얘가 이거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점으로 본 거야. 제3인칭 시점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읽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두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가 묻기를 너 나 위해서 이것 좀 읽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문장의 이 부분이 뭐로 바뀌는 거냐? 자, 물어보면 Could you read잖아. 읽어줄 수 있어? Could. 다음에 she가 아니라 뭐야?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Could you read? it이 아니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 This. 이거 읽어줄 수 있어? 누굴 위해서? For me. 자,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 문법으로 간다면 국어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야. he, 그가 물었다. 자, 저거 뭐지? 그 메밀꽃 필 무렵 봅시다. 누구나 한 번씩 다 읽었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기억납니까? 장터에서 맨날 돌다니면서 이런 장돌뱅이가 우리가 주막에서 젊은 놈이랑 시비를 붙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신랑이를 버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어머나 옛날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야. 내 아들인 거예요. 왼손에다가. 그러면서 얘가 다음 봉평 매자 어이 동이 동행하려나?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뭐야 이거 안 읽었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메밀꽃 필 무렵? 그가 묻기를 동이 이봐 자네 동행하겠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대화체잖아. 이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이봐 너 나랑 같이 갈래? 그지? 근데 이걸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는 그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자신과 함께 갈지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이게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한국 메밀꽃 필 무렵은 예시는 우리가 또 갑자기 내가 너무 문학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문학 동아리여가지고 이 문학적 피가 되게 끓어요. 그래서 영문학과를 지망한 이유도 가면은 정말 문학으로 해가지고 내가 영어로다가 문학을 딱 해서 포부가 있었지. 한국 문학들도 다 영어로 번역해서 노벨 문학상 한강 이전의 꿈을 가졌어. 와, 벌써 30년 전에 가진 꿈이야. 한강 이전에 내가 노벨 문학상 받는 작품을 내가 쓰는 게 아니구나. 아무튼 노벨 번역상을 없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딱 있었는데 가니까 문학이 장르가 너무 많아요. 시, 소설, 수필부터 해가지고 막 희곡도 있고 되게 많아. 아, 나 문학 뭐 하지? 그랬더니 막상 갔더니 대학 갔더니 뭐가 나온 줄 알아? 고대, 중세, 막 근대, 18세기, 19세기 시기가 너무 갈라져. 그래 거기까지 괜찮았어. 갔더니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아이리시 문학 문학이 막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때 그만두고 문법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문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법으로 전공을 바꿨더니 고대 문법, 중세 문법, 또 근대 문법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문학으로 바꿨어요. 말하는 방법. 선생님이 파닉스에 대한 개념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경제학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는 전공을 막 생각하고 하잖아. 딱 전공을 딱 배워요. 경제학을 예를 들어서 전공을 딱 경제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사회경제학 막 나눠져. 그래서 그걸 하나 딱 해요. 계속 세분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들 지금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지리가 좋아요. 나는 과학 중에 화학이 좋아요. 난 생물 너무 재밌어. 전공으로 지금 재밌은 걸 택하지 말고 가면 분명히 2학년 못 버팁니다. 전과 한다는 얘기 나와요. 니들이 선생님에게 전공 따라가지 말고 성적 따라 대학 가세요. 아, 난 정반대로 얘기해. 진짜로 성적 맞춰서 과랑 상관없이 가장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학교를 가. 그러면 거기 가면 니들이 전공은 2학년 때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전공을 택해서 아 나는 여기 대학이 좋긴 하지만 여기보단 떨어지지만 난 이과를 갈 거야. 갔는데 전공이 네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4년을 버리는 겁니다. 대학을 아주 조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꿈을 쫓지 말고 대학을 쫓아라. 뭔가 이상한데? 나 교사도 아닌데 뭐, 나 강사인데.
자, 아무튼 요거 지금 여기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세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질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간접화법, 직접화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질문할 때, 바로 이것처럼 질문을 하면 일반 동사나 조동사 이렇게 나오죠. 질문을 하게 되면 ask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뭐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전화 안 할 때. 그렇게 되면 if를 쓰면 됩니다. 그는 물어봤다. 이 대상에게. 여기가 you가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바뀌겠지. 힘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if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애가 누구냐? 여기와 얘는 똑같은 애잖아. 요거 맞추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질문형. 요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온 거. 지금 요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응용해서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쓰시오, 직접화법으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이거 맞추는 거야.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I, mine, me, mine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직접화법, 간접화법의 핵심인데 중학교 때 이런 기억은 있을 거야. 나도 I, mine, me, mine을 외운 적은 기억나는데 이렇게 외운 애들은 여기에서 약간 취약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대명사의 형태를 바로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성호야, 3인칭 남자 단수의 목적격이 뭡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은지야, 3인칭 복수의 소유격이 뭡니까? 3인칭 복수의 소유격이 뭐예요? 응? 2인칭 복수의 목적격은 뭡니까? 자,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면 그 얘기를 잘 봐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니들은 I, mine, me, mine을 외워놓고 구구단에서 그냥 외운 다음에 나중에 뜻을 붙이는데 I, mine, me, mine 할 때 그 뜻을 봐야 돼. 내가 지금 봐봐. 3인칭 복수의 목적격이 뭡니까? 라고 했잖아. 그러면 3인칭이지. 나랑 너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잖아. 여러 들이 들어갈 거야. 들. 목적격이라며. 을이 들어갈 겁니다. 그들을 아니면 그것들을 한글로 먼저 떠올리고 영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대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2인칭 복수의 목적격은 뭐냐? 똑같이 물어봤어요. 2인칭은 뭐야? 너잖아, 너. 2인칭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어. 그래서 비동사가 아예 그냥 아야. you랑 you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너희들에다가 을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you예요, you. 그지? 간접화법, 직접화법 하기 전에 니들 이 문법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는 필요 없습니다. 소유격까지 내가 인칭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이상한 데서 틀려요. 여기 주격, 목적격 할 때 사람 주격, 목적이 이상한 거서 틀려. 이 공식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이 문장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물었다. 그러면 요걸 물었다니까 원래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말했다. He said. 누구에게? 그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가 물었다가 아니라 여기가 의문문이 있으니까 직접화법에서는 간접화법은 ask면 직접화법은 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Could you read this for me? 이렇게 나온다. 요거 연습 문제 나중에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6단원 다 끝나고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간접, 직접 요거 전환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She must have pp. must가 나오고 have pp가 나왔어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게 문법이 몇 가지가 있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to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동명사나 현재 분사에다가 ing 붙일 때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규칙이 위반되면 안 되니까 문법인데 내가 표현을 과거를 하고 싶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낸 문법이 뭐야? 내가 얘기하는 건 완료 시제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료는 뭐다? 완료는 과거다. 당연히 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조동사 다음에 have pp.
to have pp. 동명사 ing니까 having p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완료는 뭐니까? 과거니까. 과거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ust have pp. 이게 뭐냐?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과거의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이미 했었죠. 그녀는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extraordinarily beautiful. 뛰어나게, 엄청나게, extraordinarily. 그러면은 우리는 어저께 abnormally, extraordinary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abnormally.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웠음이 틀림없다. since는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because의 접속사와 의미가 똑같죠. 뭐기 때문에. 그녀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hideous mask.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흉측한 마스크래. 아주 끔찍한 마스크를 썼대. 그 얘기는 뭐야? 그냥 마스크보다도 더 못생긴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는 얼굴을 더 감춰야 된대. 웃긴 거죠. 이것도 웃긴 거잖아. 평등이라면 똑같은 마스크를 다 줘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들 나름대로 평등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는 작가의 설정이에요. 너는 이만큼이니까 더 이런 식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흉측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아하니 그녀는 훨씬 더 이뻤음이 틀림없다. 이거는 대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작가의 첨언이잖아. 그러니까 작가가 설정한 세계 내에서 작가가 계속해서 사회의 모순점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133페이지.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4페이지 갈게요. Ladies and gentlemen. 자, 여자가 그대로 읽고 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말했다, 발레리나가. 뭐 하면서? 속보를 읽으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It was easy to see that. that이야를, 저기 easy가 있으니까 to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hat은 C의 목적어죠. that이야를 알아보는 것은 C는 보다란 뜻인데 항상 C 다음에 나올 때 이게 that이 나왔으니까 그냥 보다, 알아보다, 확인하다는 얘기야. 확인하기는 쉬웠다. 뭐를? 그녀가 가장 스트롱기스트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아하다는 거죠. 가장 강하고 우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 중에? Of all the dancers. 모든 댄서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쉽게 말하면 강하고 우아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대요. 왜냐? She carried. 그녀는 뭘 운반하고 있었다? 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핸디캡 백을 달고 있었대요. 핸디캡의 백의 크기를 이만큼 달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약을 갖다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발레리나 중에서도, 댄서들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댄서라서 다른 애들 점프보다 더 잘 뛰고 춤을 더 빨리 돌 수 있으니까 더 무거운 가방을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방 안에는 당연히 납부로 된 공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녀는 사과해야만 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아름답고도 따뜻하고도 그리고 음악 같은 뮤지컬 나왔죠. 뮤직스러운, 듣기 좋은이라는 얘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만큼은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형용사 코마 코마 and 코마 A, B and C 병렬 구조죠. 그녀는 cleared her throat. 목을 깨끗이 했다. 이건 목을 가다듬었다. 한 겁니다. 목을 가다듬고는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마 making 분사구문이죠. 만들면서 그녀의 목소리를 완전히 평균적으로 만들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뉴스 말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 해리슨 버거론, age 19, 19살. 19살의 해리슨 버거론이 had just escaped, 현재 완료의 완료법. 지금 막 탈출했습니다. 감옥에서. 탈옥했다는 얘기입니다. He was jailed.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투옥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 For, 이유의 for예요.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갇혔느냐? Trying to, 시도한 것 때문에. 뭐 하려고? Take over, 장악하려고, 전복시키려고, 뒤집으려는 거죠. Take over, 한 단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verwhelm, 전복하다, 뒤엎다 라는 얘기죠. 뭐를? 정부를 옛날 치면 이게 뭐야? 역모를 꾸몄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요. 그는 지니어스입니다. 그리고 애슬리트입니다. 웃기죠? 죄명이 뭐냐면 천재이고 운동선수인 것 때문이에요.
평범하지 않다는 게 제목이야. 그리고 is under handicapped. 여기는 지금 어디를 병렬로 하고 있냐면 he까지를 주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is, and should be 이렇게 병렬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는데 예전 문법이에요. 그는 천재면서 운동선수이고요. 그 다음 뭐다? under handicapped. 핸디캡 장치 착용 중이고요. 그리고 should be regarded as.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근데 should B니까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겨져야 합니다. 뭐로? 극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져야 됩니다. 즉 위험인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 속보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해리슨 버거론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근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뭐냐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에서 뭘 넣은 거냐면 전복하려는 이유가 뭐다? 천재면서 운동선수. 두 가지죠. 이 사회가 통제하는 게 뭐예요? 지적 능력과 신체 능력이잖아. 그러면 머리가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police photograph. 경찰의 사진이죠. 해리슨 버거론의 경찰 사진은 was flashed. 반짝였습니다. on the screen. 화면에서 반짝였어요. 그리고 on the screen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혔네요. 지금 flash는 반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수동태가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was flashed 하면 갑자기 번개처럼 표 나왔다 지나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화면에 거꾸로 나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옆으로 나오고 upside down again. 다시 뒤집혀서 나오다가 그리고는 right side up. 이 부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자잖아.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테러리스트라고 친다면 오늘날에 하면. 그럼 뭔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집어넣은 겁니다. 뭐냐? 준비되지 않은 속보로 그냥 얘들이 얼토당토하게 대충 해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의자 사진을 자, 이 사람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데 이런 건 똑같은 거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선생님이 거꾸로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집어넣은 설정이에요. 그냥 우스꽝스. 이 모든 게 다 코미디구나 라는 얘기죠. 그는 잘생겼고 키가 2m였대요. 200cm tall. 2m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우리 모두 다 2m는 좀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니들도 그렇고 다 2m 좀 안 되는 키예요. 자, 미안합니다. 자, 니들 어느 순간 수업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어, 니들? 니들은 감정이 없니? 감정 이렇게 웃으면서 딱 하고 안 그러고 집에 가다가 이 녀석들 참. 또 한번 내가 뭔가 내 속에 있는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일단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나 진짜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얘는 뜨거운 감자라는 노래 보면 그게 아닌데 진짜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니네한테 들려줄 멋진 말이 수백 개가 남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거 다 끝나고 할게. 진짜 이만큼 나오려고 했습니다. 자, 사실 그는 잘생겼고 2m 키래요. In another picture, 또 다른 사진에서는 he was shown, 그가 보여졌다. 뭐 하는 것을? 핸디캡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는 착용하고 있었다. 아주 거대한 pair of earphones. 자, 그냥 이어폰이 아니라 커다란 크기의 커다란 한 쌍의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그것은 뭐냐면 대기한 주격과의 대명사죠. slowed down any thinking. 자, 속도를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든 그것을 느리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쌍. 아까 그냥 귀에 꽂는 작은 라디오 장치만 하더라도 옆방에서 들릴 정도인데 이만한 걸 했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확성기 같은 소리가 나왔겠지. 그리고는 big heavy glasses. 여기가 end에 걸리는 거죠. 앞에 있는 이어폰스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wear에다가 붙는 거죠. 크고 무거운 안경도 쓰고 있었대요. 그를 거의 뭐하게 만들어요? blind. 눈이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pieces of metal. 금속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 몸의 전체에 hangover. 전체적으로 매달려 있었어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누르면서 그의
자리로 밀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정도의 무게라는 얘기예요. 아주 무거운 게. 메탈은 금속은 댕글하면 주렁주렁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었다. 그의 셔츠 주머니에 그리고 그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다. 자, 셔츠부터 어깨에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도 뭐 사진들이 나오지만 그림이 나오지만 이건 제 작가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작가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거 제작하면서 만든 건데 일반적으로는 핸디캡 가방에다가 해가지고 몸에다 달고 다니잖아. 근데 그러한 그 금속들이 여기 셔츠 주머니서부터 어깨에 막 치렁치렁 쇠사슬 달듯이 온몸에 잔뜩 다 핸디캡 장치들이 있었다. 이러한 설정들은 뭐냐면 그가 그만큼 이 사회에서 되게 평상인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는 아니지. On Harrison's strong body. 해리슨의 강인한 몸 위에 강한 몸 위에 그는 달고 있었다. carried. 운반했다는 얘기는 달고 있었어요. No less than. 이 no less than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겠죠. No less than은 자그마치, 무려 라는 뜻이냐. 자그마치 180kg나 되는 무게를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리슨의 몸에 180kg가 달려 있었대요. 사람이 180kg가 되기도 힘든데. To hide his good looks. 숨기기 위해서 부상법입니다. 그의 훌륭한 외모. 이때 looks는 생긴 거죠. 외모. appearance입니다. 우리가 명사로 치면 appearance. 그의 잘난 외모를 숨기기 위해서 해리슨은 요구되었다.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was required는 한마디로 need예요. need. 뭐 하는 게 필요했다? 착용하는 게 필요했다. 크고 빨간 광대코. 우리 뭐 가끔 보는 거 있잖아. 빨간색 이런 거. 광대코를 착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썹은 모두 면도가 되었어요. 눈썹 없으면 사람들 모나리자 보면서 약간 사람하고 이미지는 다르잖아. 약간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잘생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년을 보신다면 다가가지 마세요. 그는 위험합니다. 라고 발레리나가 unnaturally, 부자연스럽게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갈 건데 사건이 이제 위기로 갔다가 치달을 겁니다. 지금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 아주 짧고 굵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노력까지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5시 57분이고요. 6시 10분에 이제 아들이 나타날 텐데 아들 나타나서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6시 1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